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데 북중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단둥에 있는 150개의 회사가 20억 달러 이상의 대북 무역 활동 등을 벌이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은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4일 공개한 10억 달러 국경도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단둥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깊이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소와 유엔 무역 통계자료 등을 집계한 이 보고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단둥과 북한 사이에 62,500건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29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교역에 참여한 단둥 내 회사는 150개에 불과하지만 이들과 북한의 거래 규모는 이 기간 북한 전체 무역 규모의 20%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andong has always been sort of seen as one of the key gateway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ough. It's probably one of the easiest border crossings, really, to move goods along. You know, Dandong it's a large enough city to facilitate trade. It's got good transportation links with North Korea.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가 2016년 3월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2017년 2월까지 매달 평균 10회 이상 단둥에 석탄을 수출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기준에 의하면 이 기간 단둥 대북 수출의 98% 그리고 수입의 37%는 거래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언급된 단둥 소재 150개 회사 가운데 폐쇄된 회사는 15개에 불과하고 2020년 1월 현재 135개의 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ust raise questions in terms of how effective China is in enforcing those sanctions. Again, as you said, the fact that China has stopped reporting the trade data like since 2017 is that it does raise questions of saying, well, is China actually enforcing sanctions? 보고서는 이어 단둥이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발표한 소장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국제금융망을 이용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결제와 돈 세탁을 벌여왔다고 밝힌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가운데 단둥이 주요 해외 점포망으로 동원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관련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유린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제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지속적인 유형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구금된 이들의 상태와 처우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4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구금시설에서 소녀 등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해 구조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런 인권 유린 행위들이 북한 고위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함께 인민보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직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 최고대표의 평가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성폭력, 강제 낙태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탈북 여성 100여 명의 증언을 담은 지난 7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보고서 내용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당국이 표현과 사상, 양심, 종교,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계속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위치 추적과 국경지역 감시 강화, 해외 방송 신호 방해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과 한국 정부의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법에 따른 관련국들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에 미치는 악영향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급제도 실패에 따라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식량 수급을 위해 시장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지장을 받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유엔 등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도 어려워 아주 제한된 지원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 다루기 힘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정지된 상태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인권 문제를 외교적 의제에 좀 더 전면적으로 통합한다면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설탕 수입을 늘리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산 설탕 수입도 크게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최근 국제무역기구 ITC의 북러 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난 5월 116만 2천 달러어치의 설탕을 수입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136만 달러어치 설탕을 들여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월 1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설탕을 사들인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관측되지 않았는데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러시아 설탕 수입액은 각각 9만 4천 달러와 5만 8천 달러로 최근 수입 규모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도 많은 양의 설탕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7월 북한은 총 17,916톤, 약 754만 달러어치 설탕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이는 북한의 7월 한 달 대중 수입품 648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입니다. 자회사나 중개업체 등을 통해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정제유 제품을 북한에 공급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던 러시아 대형 에너지 기업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는 3일 성명을 통해 자사가 북한에 정제유를 판매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정유 산업 내 경쟁을 해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북한의 정제유 공급을 비롯한 어떤 상업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네프트는 상장 기업이자 국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러시아법과 국제법, 기업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다국적 기업과 전문적 기관 투자자, 수많은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 주주의 이익 도모를 위해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안보 전문 리서치 그룹인 카로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무역센터 ITC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최대 에너지 회사인 로스네프트와 가스프롬이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가 지난 2018년 2,040만 달러, 2019년에는 2,480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로스네프트가 생산한 정제유를 가스프롬의 자회사가 중개해 운송하는 등 이들 두 회사가 공급과 운송을 도맡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가운데서도 동료들을 구한 제리 크레이머 씨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에게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 의원은 3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91세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제리 크레이머 씨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를 열어 이날을 제리 크레이머의 날로 선포하면서 크레이머 씨에게 연방의사당에 걸렸던 성조기와 의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한국전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치명적인 동상을 입으면서도 동료들을 구해냈던 크레이머 씨가 전쟁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미군에게 수여되는 퍼플하트 훈장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난달 7일 훈장 수여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1951년 동상 부상을 퍼플하트 훈장 자격 기준에 넣지 않아 크레이머 씨에 대한 훈장 수여는 4차례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